음, 안녕하세요. 저는 오렌지나비 코칭 연구소의 박은희 코치라고 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네, 우 대표님 인증샷도 초보거든요. 하나 찍어주시고요. 사실 여기 힘차게 마음학교는 되게 굉장히 베테랑 강사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초보 강사예요. 우울증을 겪은 걸로 따지면 저는 이제 우울증에서는 베테랑이지만 강사로는 좀 초보라서 혹시 제가 중간에 뭐 실수를 한다거나 뭐 연결이 끊기진 않겠지만 그러더라도 뭐 예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프로필인데 프로필이 처음에는 뭘 쓸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프로필을 쓸 게 있을까? 나는 우울증 안에 터널 안에서만 갇혀 있던 사람인데 내가 과연 이렇게 강의를 할 때 프로필을 쓸 수 있는 안이 있을까?' 해서 열심히 써 봤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썼는데 그래도 몇 줄 되네요. 그래서 인제 직장을 좀 오래 다닌 것도 힘들어서 알바도 많이 했고 또 백수 기간도 좀 길었어요. 그래서 인제 중국에 인제 최종적으로는 인제 1인 기업으로 연구소를 차리게 됐고요. 그래서 뭐 별명은 그냥 보시다시피 이런 좀 아이답지 않은 그런 좀 별명들이 많이 붙여져 있었죠. 자,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 건데 자,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나요? 우울증. 네. 이분들이 다 예술가죠. 예능이라고도 하고 예술가인데 이분들이 이제 우울증을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이쪽부터 뭐 베토벤, 고흐 이 뭐 다 아시죠? 연예인인데 이효리 씨. 근데 연예인 얘기를 하면은 연예인들이 진짜 열에 9은 우울증을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우울증을 좀 많이 겪죠. 우울증을 비롯해서 요즘에 공황장애도 많이 커밍아웃을 하더라고요.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화려한데 그 보여지는 화려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멋진 이면에는 되게 어둡고 좀 나는 좀 작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우울증을 많이 겪고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경우도 봤죠. 저는 인제 뭐 예술가나 연예인은 아니지만 저도 우울증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살면서 우울한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면 또 언제 가장 우울하셨어요? 또는 우울증을 이미 겪으시거나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의 우울증, 제가 이제 우울증을 겪은 이야기 그리고 우울증 겪고 나서 뭐 어떤 느낌과 생각 그런 게 있었는지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네. 자, 그래서 정말 우울증이 맞긴 하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상담 센터도 갔었고 상담 센터랑 이제 정신과라고 하죠. 소위 정신과인데 병원을 갔었어요. 병원을 갔을 때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갔었는데 친구 손을 잡고 갔었어요. 처음 갔었고 그때 인제 제일 최종으로 진단을 했던 건 주요 우울 장애랑 기분 부전 장애였어요. 주요 우울 장애는 우울증을 대표하는 그런 우울 장애고 기분 부전 장애는 주요 우울 장애보다는 좀 약해요. 약해 가지고 주요 우울 장애보다는 약한데 좀 오래. 근데 주요 우울 장애는 예를 들면 1 년을 겪는다면 기분 부전 장애는 기본 2년 이상이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냥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그런 건데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건 진단명까지는 아닌데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게 인제 이게 많이들 이제 그러시죠.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심지어 직장에 가서는 상사나
뭐 대표님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것도 좀 저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장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자기 주장은 강했는데 이제 자기 주장을 잘 못했던 거죠. 생각은 있으나 말은 못하는 그런 되게 소심하고 작은 아이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인데 이제 이거 한 예로 들면은 이제 연예인 중에 김나영 씨라는 분이 있어요. 김나영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개그우먼인데 굉장히 밝아요. 되게 유쾌하고 통통 튀고 되게 말도 많고 잘 웃는 스타일이신데 그분이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진단을 받는 거예요. 가면 우울증이라고 이제 소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게 겉으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겉으로도 말도 없고 어둡고 뭐 소위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고 그렇게 티를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겉으로 티가 안 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좀 그랬었어요. 항상 이제 웃으면서 다니는데 티가 전혀 안 났었던 거죠. 그래서 우울증인지 몰랐죠. 저는 이제 우울증 이제 증상하면 이제 왜 네이버에 검색하면 우울증, 뭐 우울증 검사 그런 검색을 하면은 다 쭉 떠요. 우울증 뭐 초기 단계는 어떻고 그런 게 뜨는데 이제 우울증의 증상들이 떠요. 증상들이 뜨는데 뭐 식욕저하, 뭐 불면증, 저도 지금 잠도 못 자고 또 잠을 못 자면 학교 생활도 좀 이제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제 무기력증도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오라고 하면은 나간다고 말했다가도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나 다음에 나갈게 라고 약속을 미루거나 뭐 캔슬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슬슬 밖에 안 나가게 되고 사람을 잘 안 만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무가치한 무만감. 그래서 이제 되게 생각도 많아서 부정적 사고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존감도 되게 굉장히 낮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은 그나마 조금 난데 여기서 좀 더 가면은 자살 사고랑 자살 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정말 우울증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자살 사고도 굉장히 많았고 자살 시도도 실제로 했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이었는데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감정의 억압을 좀 많이 했었어서 되게 우울하고 화도 못 내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그 진단명 있죠. 화병이라고. 그런 이제 화병 같은 억압을 많이 했어서 이제 그 공격이 저한테 왔었어요, 저는. 그런 공격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아 나는 더 이상 사는 게 힘들겠구나. 너무 어렵다. 너무너무 괴롭다.' 해서 저를 인제 놓은 거죠.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약물 과다 복용을 해요. 과다 복용을 해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이제 코마 상태는 전문 용어고 이제 혼수 상태가 되는 거죠. 의식이 없는 상태까지 갔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로도 자살 사고가 굉장히 여러 번 굉장히 많이 뭐 셀 수 없이 많았고 그러던 와중에 또 자살 시도를 해요. 여러 번 하는 중에 했는데 인제 옥상에 올라가요. 아파트 옥상이 거기가 18층이었나 15층?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정말 뛰어내리려고 이제 발을 한 발 뛰고 이제 한 발만 뛰면 떨어지는 거죠. 딱 그 상태까지 갔던 거예요. 그 상태까지 가서 되게 그랬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왜 내가 죽어야 되지?' 굉장히 이제 억울했던 거죠. 음. 그래서 나는 아직 젊고 훨씬 어리고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뭔가 굉장히 억울했었던 거죠. 억울해서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구나.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룬 게 없으니까 그때 이제 '아 죽으면 안 되겠구나.' 했었죠. 그 후로도 물론 자살 사고는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힘들었죠. 그래서 자살 시도하고 나서는 이제 그 코마 상태 이후부터는 이제 10년 넘게 못 죽었어요. 못 죽어서 이게 그때 정말 극에 달하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때 정말 내가 깨어나지 못했다면 그때 내가 정말 죽었겠구나. 그게 정말 죽는 거구나. 그렇게 느낀 이후로는 정말 죽는다는 게 겁이 나기는, 그러니까 아프고 무서운 거라기보다는 내가 살아있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없어지고 나의 존재가 끝난다는 그게 상당히 무서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했었고 그 이후로도 자살 사고를 굉장히 여러 말할 수 없을 이 자살 사고 스토리로만 저는 1시간을 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건 이 시간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가지를 깨달았죠. 이제 자살은 양가적인 감정이다. 이제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난 무조건 죽어야겠다. 딱 죽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사실은 살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오히려 더 살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 내밀어 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게 없다면 인제 그분은 이번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살의 성공은 순간이며 그 순간 누군가 있다면 죽지 못한다. 이 얘기는 정말 물론 자살을 하는 순간에 딱 그 사람 다른 사람이 도와주러 달려가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은 좀 많이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대신 전화만 해도 혹은 그 자살하는 순간 그 나의 소중한 그 가족이든 친구나 연인이나 혹은 지인, 선생님이 생각났을 때 심지어 저도 여러 번 그랬어요. 상담센터 소장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기도 했고 뭐 자살 예방 센터 소장님이 그러신 경우도 있었고 저는 이제 여러 번 학교, 대학교 선배도 그랬고 아, 이거 많이. 네. 저는 예 그래 가지고 여러 번 저는 생명의 은인분들이 사실은 좀 여러 분 있으세요. 20년 동안 겪으면서 상당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더 '내가 살아야겠다.' 좀 노력을 했었죠. 노력을 해서 자살은 더 이상 그러니까 죽음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정말 느끼게 돼요. 이것 때문에 그 이후로는 자살 생각을 잘 안 했죠. 그래서 자살 생각을 접고 이제 자살 사고가 계속 있을 때에도 저는 치료는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상담센터도 대학교 상담센터도 갔고 청소년 상담센터도 가고 일반 상담 심리센터도 가고 그리고 병원도 갔었죠. 보통 이거를 좀 안 좋은 말로는 병원 쇼핑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저는 병원 쇼핑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딨지, 이게? 절대. 이게 아까 여기 있었는데? 절대 저는 그 병원 쇼핑이 쇼핑을 위한 쇼핑이 아니라 정말 나와 맞는 알바가 어디요? 치료자를 찾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0곳이 넘는 병원을 갔었고 그래서 10곳이 넘는 병원을 갔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게 맞는 치료자님을 만났죠. 그래서 거기서 꾸준히 약물을 복용을 하고 상담을 했죠. 사실은 병원에서는 거의 상담 치료를 하지 않아요. 아메리카 총알이가 용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면은 3분 내지 5분 정도 이제 약물 복용에 대한 거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어떠셨나요?"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상담은 거의 하지 않아요. 정말, 정말 저도 어렵게 찾은 거예요. 그래서 2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상담을 해 주셨던 정말 고마우신 의사 선생님을 만났었죠. 그래서 약물을 꾸준히 먹고 지금은 현재는 약을 안 먹은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약을 안 먹고 그리고 그 치료를 받으면서 했던 게 제가 자기 탐색.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우울증을 오래 겪고 왕따를 당하고
사회생활을 적응하는 게 힘들고 대인관계가 힘들고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탐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20 가지 정도? 20 가지 넘는 그런 걸 했죠. 좀 많이 했죠 하기는. 그래서 인제 병원에서의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고 일반 센터도 다니고 지금 잠깐 지나가긴 했는데 잠시만요. 지역 정신건강보건센터라는 곳도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치료비 지원을 해 주세요. 치료비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조 모임, 이제 집단 상담처럼 자조 모임이나 프로그램을 해 주시고 그런 걸 해 주셔서 상담도 해 주시고 또 저는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자기 탐색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보통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하잖아요.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 물론 2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그냥 무조건 뜯어서 사용을 해 본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뜯자마자 이 설명서가 어딨지? 설명서가 영어인가 한국어인가 중국어인가 확인해 가면서 이제 설명서를 정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서를 보고 그 설명대로 똑같이 따라해서 그거 작동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도구를 설명서를 보고 작동하는 거랑 자기 탐색,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좀 더 잘 알면 살아가는데 뭐 그게 직업이든 뭐 진로 직업이든 취업이든 뭐 결혼이든 앞으로 대인관계나 살아가는 데에 훨씬 윤택하고 또 더욱 중요한 건 우울증 치료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거의 아실 것 같으세요. MBTI는 많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실 거고 애니어그램은 지금 임정희 박사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뭐 MMPI는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가면은 검사를 받는 거고 이렇게 해서 성격 유형 검사도 있고 또 몸 에너지를 확인해 보는 이런 검사, 적성 검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저를 탐색하는 여행을 오랫동안 했죠. 우울증에 이제 도움되는 3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상당히 우울할 때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진짜 음악 듣는 거 도움 많이 됐어요. 왜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왜 클래식을 들으면 뭐 심신의 안정이 되고 인제 조용하다 그러니까 좋다고 하죠. 그리고 요즘은 명상이라고 해서 명상 음악도 또 따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명상이 잘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저처럼 잘 안 되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그래서 음악 감상 우울증이 있으면 왜 우울하고 슬프고 어둡고 그런 음악을 많이 듣는 줄 알고 계세요, 보통. 근데 저는 좀 반대였어요. 저는 오히려 어릴 때부터 좀 밝은 노래, 되게 뭔가 희망차다고 해야 되나? 밝고 뭐 내용은 그러니까 가사는 쪼끔 어둡더라도 멜로디가 정말 경쾌하고 신나는 그런 음악을 좀 많이 들으면서 저는 견뎠어요. 그리고 저는 일기 쓰기랑 글쓰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 강조해도 될 정도로 쓰면은 무조건 나아요. 써야 돼요. 인제 글 쓰는 거에 대한 효과는 제가 이따가 더 쪼금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3 번째는 책 읽기. 책은 정말 저한테 중요했던 게 우울증에 있어서 이제 사람을 잘 못 만나니깐 책으로 사람과 소통하는 것처럼 소통을 한 거예요. 책으로 모든 걸 배우고 뭐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고 책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책을 통해 세상을 보고 배웠죠. 간접적인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글쓰기도 얘기했듯이 제가 상당히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밤새 잠을 못 자 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 글을 썼던 게 있어요. 20대 때 인제 불면증이 있었던 건데 그 글을 쪼금 길지만 잠깐 읽어 드릴게요. 오늘. 오늘이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오늘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되니 오늘한테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오늘을 대충 살아볼까요? 오늘을 잘 살아볼까요? 오늘이 지나기만을 기다려볼래요. 오늘이 지나면 또 다른 오늘이 오겠지요. 오늘이란 매일 오는 것. 좋기도 하지만 힘겹기도 합니다. 오늘은 나를 죽이기도, 나를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요? 오늘은 정말 괴롭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오늘을 위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또 다른 오늘을 위해 존재하고 나 또한 또 다른 오늘을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도 오늘을 사랑합니다. 오늘이 올까봐 두려웠고 오늘이 올까봐 괴로웠고 오늘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365개나 있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면 나도 달라지겠지요. 오늘을 미워해도 나는 달라지겠지요.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오늘하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고 오늘은 가고 오늘은 오고 오늘은 갑니다. 오늘을 미워하고 싶지만 오늘이 저를 너무도 좋아합니다. 이게 제가 밤새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릴 때 썼던 글이에요. 20대 초반에 쓴 건데 물론 지금 보면은 좀 오글거리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런 글도 썼어요. 우울증을 빨리 극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울증을 제가 오래 겪으면서 얻은 3가지, 우울증을 겪으면서 잃은 3가지가 있어요. 오랜 우울증에서 얻은 3가지. 자, 시간이 상당히 많아져요. 우울증이 생기면. 왜 시간이 많아지냐면 이제 우울해지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많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많은 게 사실은 독이에요. 되게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생각보다는 이제 비교나 부정적인 생각, 자기 비하, 자살 사고 등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생각이 많아지면은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생각은 제가 동시에 띄운 게 같이 가는 거라서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도 많아지고 또 부정적인 생각, 또 안 좋은 생각을 자꾸 리사이클 돌리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가짜 정체성이 좀 생겨요. 그냥 잠깐 나 오늘 비가 와서 우울하네.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우울한 거는 우울감이 있는 건 좀 괜찮은데 몇 년 이상 이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을 보면은 가짜 정체성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 내가 우울이 난지 내가 우울한 건지 이제 사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울한 사람은 없어요. 절대 우울한 사람은 없는데 계속 우울하다 보면은 우울증이 난 건지 내가 우울증인 건지 헷갈려요. 그래서 나는 우울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우울증을 오래 겪으면서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이제 사람을 좀 기피하게 돼요. 제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나 오늘 좀 힘들어, 우울하네, 나 왜 살지? 나 너무 죽고 싶어. 이거를 이제
한두 번 말을 하면 '아 그래. 너 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럼 이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이제 사실 좋은 말과 좋은 칭찬도 한두 번이지 이건 사실 좋은 말도 아니잖아요. 이제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그 듣는 사람도 힘든 경우가 많은데 자꾸 힘들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인제 좋은 사람을 많이 잃기도 했고 물론 지금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연결이 많이 끊긴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인제 일과 돈. 일과 돈은 우울증을 오래 겪으면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겪어서 제대로 된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지를 못했어요 사실.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신 경우나 예를 들면 뭐 산후 우울증이나 아니면 40-50대 이제 나이 이제가 들어서 우울증을 겪는 경우랑은 좀 다르죠. 그분들은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으시고 이제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유지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초석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직장을 갖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인제 알바를 하고 그러면 돈을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죠. 쓰는 것도 힘들고 모으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일과 돈이 좀 많이 불안정하고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우울증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밥이랑 식사, 뭐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생활이 있는데 그게 밸런스가 다 깨지는 거예요. 언밸런스해지니까 건강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살도 많이 쪘다가 살도 많이 빠졌다가 그러는 거죠. 저도 인제 밥을 한참 우울할 땐 제대로 못 먹어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거나 아니면 하루 한 끼 먹거나 그래서 2-3 주에 14 킬로가 빠졌던 적도 있어요. 이제 제가 좀 우울증을 겪고 나서 알게 된 3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두 번째는 어떻게, 지금. 왜는 과거예요. 과거 시제고 왜에서는 많은 게 있는데 왜 내가 우울증에 걸렸는지 혹은 왜 나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인제 왜라는 그런 이제 물음표를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또 타인과 비교하게 되고 자기 비하도 생기고 '저 친구는 안 그런데 왜 나는 그러지?' 그런 생각을 상당히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안에 있을 때는 왜가 상당히 커져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화살표처럼 왜가 크고 어떻게 해도 사실 저렇게 크지 않아요. 좀 더 안 작아져서 쪼끔 못 그렸는데 어떻게 해도 작고 지금은 안 보여요. 사실은 거의 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울증이 있는데 왜가 제일 크고 그냥 원인 분석만 하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에 왜 있는 건지, 나만 왜 이런 건지 계속 왜의 늪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좀 빠져나오면 우울증 밖으로 나오면 왜가 이제 거꾸로 지금처럼 작아졌죠. 어떻게가 커지고 지금이 상당히 커졌죠. 지금 현재. 음. 그래서 인제 아까 그 외 때는 인제 힘든 것들이 사이클을 돌았는데 이제 외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극복을 하고 우울증에서 빠져나올지를 생각해서 지금 그 어떻게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와 어떻게, 지금의 간극, 갭을 줄이는 게 사실 우울증 치유의 최고 핵심입니다. 우울증의 왜와 어떻게 간극 줄이는 방법은 첫 번째 빠른 시간 내에 본인과 맞는 치료자랑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치료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상담받는 상담이랑 그리고 병원에서 받는 약물, 그 외에 보조 치료들이 있는데 저는 뭐 최면 치료도 해 봤는데 최면은 안 되더라고요. 최면도 해 봤고 그리고 한약? 한약은 한의원에서도 요즘은 우울증 치료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우울증 한약은 먹어 본 적은 없는데 한약 치료도 하고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나와 맞는 그 치료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사람들은 우울증에 대해 좋은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는 게 맞기는 한데 좀 이제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내향형인지 혹은 외향형인지 아니면 현실형인지 이상주의자적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뭐 수면 패턴도 달라지고 조금씩 뭐 우울증이 있다고 뭐 운동만 해야 되고 글만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탐색이 중요해요. 네, 박사님도 지금 애니어그램 과정을 계속 하고 계시지만 저도 애니어그램을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하고 상담도 하고 코칭을 했었는데 애니어그램에서도 1번부터 9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맞는 그런 우울증을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자세한 거는 박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임정희 박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조력자 찾기. 건강한 사람과 건강한 공동체. 치료자랑 자기 탐색을 마쳤으면 이제 건강한 조력자와 건강한 공동체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아픈 사람들끼리 있으면 아픈 이야기만 하게 돼요. 정말로. 저도 어릴 때 그런 이제 아픈 사람들 커뮤니티에 상당히 들어갔어요. 그게 아픈 사람들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이유가 사실 단 한 가지예요. 이해받고 싶어서. 사실 일반 사람들은 우울증에 대해서 혹은 정신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해를 사실 못해요. 사실 근데 몸도 마찬가지예요. 암을 걸려본 사람과 안 걸려본 사람은 다르잖아요. 암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우울증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해를 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 상당히 크지만 사실 이해에서 거기서 끝인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좀 심각한 경우에는 좀 동반 자살도 하고 안 좋은 경우도 좀 있어서 예전에 저도 그런 커뮤니티에 오랫동안 있어 봤는데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도 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그 분들이 뭐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갖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상당히 기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픈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이제 난 이게 더 힘들고 이제 넌 그거밖에 안 힘드니? 그러면 이제 서로 힘들고 아픈 걸 자랑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늪에 빠진 사람들끼리 손을 잡고 있으면 그게 늪에 같이 빠지는 거거든요. 늪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소용이 없죠. 근데 늪 밖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당겨주거나 아니면 사다리나 밧줄을 주면은 이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심신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우울증을 빠져나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도구를 이용했지만 제일 최근에 제가 활용했던 도구가 2개가 있어요. 제가 빼먹었네요. 여기서 이제 건강한 공동체. 저도 있어요. 뭐 교수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고 뭐 언니 오빠도 있고 이제 건강한 이제 그런 조력자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주변에 건강한 조력자 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죠? 이따가 대답해 주시고요. 이제 최근에 제가 벗어난 도구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내면의 창조성 깨우기. 그래서 아티스트 웨이라고 이게 보니까 다시 검색해 보니까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워크숍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제 안에 있는 내면 아이와 대화를 하고 내 안에 있는 창조성을 깨우고 무엇보다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많은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된 거, 힘든
스트레스와 힘든 그런 억압된 감정들을 풀어내는 그 모닝 페이지 쓰는 게 상당히 전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책을 읽어서는 사실은 효과가 전혀 없고요.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제 워크숍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저한테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제가 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요. 이제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나는 된다, 잘 된다라는 이제 긍정학원. 사실 요즘 긍정학원이나 감사일기나 그런 걸 모르시는 분은 사실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셔서 근데 긍정학원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에게 맞는 긍정 학원을 만드시면 돼요. 만드시고 이제 긍정 학원을 읽고 듣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부정적이었던 사람도 긍정적으로 바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 파트너와 매일 이제 낭독을 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제 요즘 독서 모임 많죠? 독서 치료도 있고 독서 모임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이렇게 해서 긍정 학원을 나누고 그리고 그 학원을 잘 보이는 곳에 핸드폰 메인이나 뭐 벽에 붙여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첫 번째 기분이 좋아져요. 사실 이게 일반적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리고 뭐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사실 이 모든 게 에너지가 없으면은 정신적 에너지, 신체적 에너지가 없으면은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긍정 학원은 그 에너지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엄청 강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올라가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저도 굉장히 자신감이 좀 없던 사람인데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보다 나를 믿고 사랑하게 되는 효과를 봅니다. 저는 예전에 상담을 받을 때 은희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또 은희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고 있지 않아요라는 말을 들을 때 일반적으로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게 뭘까가 더 컸어요. 나를 사랑한다? 사랑?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거를 하면서 단순히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고 나누면서 이제 이제 무의식도 바꿔주고 이제 인지 치료 효과를 보는 걸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확실히 느끼고 제가 많이 바뀐 거를 저도 그렇고 제 긍정 파트너도 그걸 느껴서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결국은 치료돼서 약을 안 먹고 더군다나 그 수많은 자살 시도와 자살 사고에서 드디어 빠져나와서 물론 갑자기 뭐 돈을 많이 벌게 된다거나 뭐 사람들을 많이 사귄다거나 현실이 뭐 신데렐라처럼 바뀌진 않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뀌진 않았지만 사실 내 무의식과 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짐으로써 에너지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저는 가장 큰 효과였던 걸로 봅니다.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기는 했고 이제 2기를 이제 오늘 강의 기점부터 2기 긍정 파트너 과정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제 오렌지 나비 우울증 연구소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긍정 파트너와 함께 확언을 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나를 우울증에서 건강으로 이제 옮겨지고 회복해가는 여정이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나를 믿고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무기력감 심하시고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보내드리고 글쓰기랑 그러니까 음악 들으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글 쓰는 것도 글을 쓰는 게 그냥 단순히 쓰는 작업이 아니고요. 나를 객관화하고 그러니까 나를 끄집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글은. 그래서 감정을 나의 감정을 알 수 있고 객관화하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감정 정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글 쓰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비밀 일기는 꼭 쓰세요. 그러니까 누구의 욕을 써도 되고 누구의 흉을 봐도 되고 화나는 걸 다 써도 되고 예를 들면 오늘 강의 생각보다 별로네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떤 거든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화시키고 객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써야 돼요. 계속 쓰면은 정말 머리도 좋아지고 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적었어요. 핸드폰으로 많이 적고 실제 종이로도 많이 적고 저는 노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쓰는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사시려면 무조건 쓰셔야 합니다. 쓰셔야 되고 그리고 아티스트웨이 워크숍 진행하는 곳은 제가 받았던 곳이 있기는 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게 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하시긴 하는데 제가 제 오렌지 나비 이제 우울증 검색하시면은 블로그가 나오는데 거기 오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없으시면 맞춰도 될까요? 그리고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뭐 친절하고 어려운 얘기 강의 잘 들었고요. 뭐 떤다고 하시니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2년 전에 나이 40대 굉장히 우울증이 심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우울증이 온 거는 저는 직장 내 뭐 과로, 스트레스도 있었고 제가 평소에 식습관도 안 좋았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들 겹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까 앞쪽에 고개 좀 빠졌는데 박은희 코치가 보기에는 본인이 우울증이 온 어떤 환경이 원인인 것 같아요?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서 환경이. 제가 네. 있었는데 빼먹었네요. 긴장해서. 저는 이게 있어요. 박사님도 계셔서 박사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드리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우울증일수록 가정에서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이제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최초 관계이고 부모님과의 관계, 그다음 학교 관계에서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우울증이 좀 심하게 온 케이스입니다. 가정에서 좀 가정 불화랑 애정 결핍, 이제 안정적이지 못한. 그래서 아까 그 성인 아이가 역기능적 가정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 좀 어른스러웠다가 오히려 커서는 아이가 돼버리는 몸은 컸지만 마음은 크지 못한 그 과정은 뭐 심도 있게 들으시려면 박사님 과정 들으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좀 성인 아이가 좀 있었어서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라면서 우울증이 좀 심했습니다. 많이. 그 아까 마지막에 소개해 네. 주신 지금 코치하고 계신 긍정 파트너라는 프로그램 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고 뭐 필요하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나 비용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긍정 파트너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나는 된다 잘 된다라는 책 아까 보여드렸죠? 그 책을 읽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냥 처음부터 물론 같이 만들어서 낭독을 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 책을 읽으면 기본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기본 이제 베이스가 깔리기 때문에 베이스를 깔고 이제 같이 만들어요. 나한테 이제 긍정 학원이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지만 사실 나한테 맞는 긍정 학원을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 파트너와 1대1인데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거죠. 저와 함께 뭐 거의 보통 통화로 하는데 원하시는 분은 줌으로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매일 뭐 주 5일 정도 통화를 하시면 돼요. 통화를 하셔서 그 낭독을 해요. 왜? 같이 번갈아 가면서 낭독을 하고 이제 내가 이게 그 마음에 들었던 그 번호가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들던 아니면 이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하지? 라면서 이제 그거를 서로 나누는 거죠.
나누면서 그 인지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00% 효과를 본 케이스고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무슨 이게 될까? 되게 의심이 많았던, 저도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제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코스로 하면 15만 원 비용입니다. 한 달 코스. 15만 원. 하루에 20분에서 30분이면 전 충분하거든요. 하루에 20, 30분에서 한 달에 15만 원 과정입니다. 네.